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 지구과학과 교수 재직하고 계시고 지금 기상청에서 지정한 한국 화산특화연구센터 센터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백두산 화산과 관련해서 또 일본 화산, 최근에는 또 하와이 화산과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고 특히 또 SNS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화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귀한 자료들이 오늘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백두산 화산을 포함해서 화산재해와 관련된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성입니다. 오늘 화산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화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산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 신문에는 화산 폭발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화산 분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하 마그마가 용암이나 화산 쇄설물,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 기체 상태, 화산가스 형태로 지표 위로 방출되는 현상을 이롭션 화산 분화라고 하고 그렇게 나오는 산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화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산이 분화됐을 때 그 크기를 나타내는 게 화산 폭발 지수라고 있습니다. 볼케닉 익스플로시비티 인덱스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분화 지수 이렇게 분화 지수라는 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 지수라는 걸 써야 되고 여기는 화산 폭발 지수는 이제 폭발적인 분화를 했을 때 그래서 고체 상태로 화산재 같은 게 튀어나왔을 때 그 양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번에 5월달에 하와이에서 용암이 흘러나왔을 때는 화산 폭발 지수가 제로입니다. 0이고 액체 상태로 나오면 제로고 고체 상태나 기체 상태로 나오면 그 양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1, 2, 3, 4 이렇게 해서 이부터는 이제 10배 정도씩 해가지고 946년에 백두산에서 분출물의 양이 100에서 150만 km 정도 화산 분출물이 나왔기 때문에 화산 폭발지수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재해하고 비교해가지고 화산 분화는 몇 주에서 수십 년간 발생이 가능하고 재범위가 국가적이고 그러면 사전 이제 어떤 징조가 며칠에서 몇 달 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는 걸 우리가 모니터링함으로써 언제 분화가 된다 이걸 알 수 있고 다른 것들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화산 분화의 특징은 몇 주 또는 몇십 년 동안 긴 기간 동안 발생 가능하고 넓은 지역에 영향을 주고 다양한 화산재해의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종종 전조 현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에 비해서 화산 분화라는 것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영향 중에 하나가 이제 2010년도 아이슬란드 에이어프얄라요콜 화산 이제 분화 때인데 화산 활동은 여기서 이제 아이슬란드가 화산 분화하면은 가장 긴장하는 나라가 아이슬란드가 아니고 영국입니다. 무조건 화산대에는 영국 쪽으로 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데 근원지는 아이슬란드지만은 그 피해를 보는 장소는 유럽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떤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산재해는 여기는 화산이 이제 폭발적으로 분화하면은 다양한 재해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이제 페이지 1에 하는 거는 이제 분화구로부터 이제 화산재가 대기 상층으로 올라가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2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산재가 대기 상층으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고 지면을 따라서 이렇게 온속으로 흘러가면서 화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재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조 현상하고 모든 자연 현상이 마찬가지지만은 불확실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형태의 분화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은 전조 현상으로부터 어떤 그런 것들 미래재해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과학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고 확률이 50%만 있으면은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으로부터 분화로 연결될 수도 있고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이렇게 해서 분화로 연결됐으면 그거로부터 나타나는 전조로부터 분화가 될 수가 있다 하는데 안 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주춤하다가 꺼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걸 주관 부서가 기상청이기 때문에 기상청이 뭐 모른다 틀렸다 이런데 그건 틀린 게 아니고 그걸 국민이 무식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화산 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그마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마그마가 이제 온도가 있으면 그것이 그 마그마에서 고체, 액체, 가스의 특성이 결합되어 있는 일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분화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모여서 하나의 마그마 강을 이루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한도에 커지면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게 화산 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용한 상태에서 맥주병이나 뭐 사이다병 같으면 그 액체 상태로 있는데 이걸 흔들어 가지고 따버리면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거품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화산 분화하고 같은 현상이다. 그래서 마그마의 특성으로부터 이제 점성이 낮을 경우하고 점성이 아주 높을 경우에 낮을 경우에는 이렇게 용암 분천의 형태로 나오면서 액체 상태로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은 점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해서 화성쇠슬 또는 가스 형태 나오는 높이가 용암 분천이 한 400m 정도 되지만 여기는 뿜어져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4km고 요거는 이제 세인트헬렌즈 화산인데 대기상층으로 15km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암에 대한 내용을 Molten rock can erupt from several vents at the same time, merging together to form a fast-moving river of lava. On steep ground, these rivers can flow as fast as 30 kilometers per hour. On flatter ground, lava flows spread out in broad sheets up to several kilometers wide and usually move less than 1 kilometer an hour. Most lava flows move slowly enough for people and animals to move out of the way. But everything else in the path of the lava flow is either burned or covered by molten rock. Even thin lava flows like this can destroy houses and roads. Farmland covered by lava cannot be used again for many years. Some lava flows move slowly, less than 1 kilometer an hour, sometimes less than 1 kilometer in a day. The edges of such lava flows can tower 30 meters high. The leading edges of these flows consist of hot rocks that roll down their steep fronts. People are not in danger from sluggish lava flows like these, as long as they keep a safe distance from the leading edge. But buildings don't stand a chance in the face of an advancing lava flow. 용암이 흘러가면서 단순한 액체 상태로 흘러가면서 표면이 평탄하게 이렇게 가면 거기 주름이 잡혀가지고 파호이호이 용암이라는 거 되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덩어리 형태로 이렇게 가면 발로 밟으면 아픈 아야야 용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저는 용암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이제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부 강력암 이렇게 얘기해요. 강력암이 아니고 하나의 라바 플로우 시트에 대한 용암이었다. 여기서 이제 이번 7월 23일 날 하와이 여기 이제 킬라우에아 화산이 있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 꼭대기가 있고 여기가 중산간이고 여기가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에 이제 여기 틈새 여기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이걸 따라서
요게 동쪽 17대이기 때문에 17대에서 용암이 나와가지고 각각 흘러가면서 요 점선으로 해놓은 것은 이게 8번 틈새 화구에서 용암이 나와가지고 요 용암 하천입니다. 이렇게 쭉 가서 돌아가지고 여기 와서 이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요 화산 활동은 지금 이제 스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8월 14일 날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이제 흘러간 것들이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계속 이렇게 잔류 용암이 빠져서 지금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열화산을 가지고 여기 이제 F8이라는 데서 까만 부분은 식은 부분이고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덜 식어서 유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해안가에 대해서 하얀 부분이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지금 흘러내려온 것들이 바다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있고 요 부분들이 이제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은 뜨거운 용암이 막 이제 물하고 만나니까 폭발적으로 분해해가지고 전에 신문에 난 것처럼 큰 덩어리가 배 쪽으로 가서 사람이 다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화산은 이제 용암이 나올 때 숭상화산, 용암돔, 성청화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아주 키가 작고 넓으면은 숭상화산 이렇게 좁고 키가 높으면은 과거에는 종상화산이라는데 지질학에서 종상화산이라고는 쓰지 않습니다. 지리학에서는 쓰는데 지질학에서는 라바돔, 용암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청화산은 용암과 화산세선암이 번갈아 쌓여 있습니다. 그걸 성청화산이라고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성청화산은 보통 키가 2,000m, 3,000m, 4,000m 정도 되는 것들이고 용암으로 만들어진 또 용암 대지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재해를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이제 화산 분화가 있는 용암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어떤 화산재도 떨어지고 라라고 해서 화산재가 물하고 만나서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홍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쓰나미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 이후에 어떤 질병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게 여기 PDC라고 파이로클라스틱 덴시티 커런트 화쇄류라는 게 되겠습니다. 화쇄류라는 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산 분화 시에 다양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분출물 중에 이제 분화구로 나는 화산재가 올라와서 분연주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동하게 되면은 화산재가 이렇게 이동하게 될 거고 여기서 화산이 폭발적으로 분할 때 돌멩이들이 튀어나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분석은 탄도 비행 로켓 포를 쐈을 때처럼 이렇게 가기 때문에 멀리 가서 자동차에 이렇게 찍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화산가스 용암륜 앞에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산홍수나 화산이류가 이렇게 덮치는 것, 그 다음에 화쇄류가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폴리하고 폼페이에 그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는 것은 그건 대부분 다 화쇄류에 의해서 된 것들. 그런 피해들을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리, 근접 화산재라고 하는 것은 화쇄류 같은 경우에는 파도에서 뿜어져 나온 이제 화산재들이 수평이나 산허리 방향으로 고속으로 또 고온으로 온도가 1000도에서 700도 정도 되고 속도는 빠른 것은 시속 400km, 좀 느린 게 시속 100km 정도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화산세설류, 화쇄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용암이 흘러가는 것, 그 다음에 화산이류, 수분을 가진 이제 화산재들이 콘크리트 반죽처럼 이동하는 거, 이것도 고속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화산성 홍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는 그 내부에 20억 톤의 인물이 있기 때문에 20억 톤은 소양강 댐이 만수기에 25톤이고 갈수기에 15톤인데 평상시 소양강 댐이 있는 물이 백두산 천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칼데라가 붕괴가 되면 그 물이 일시에 쏟아지면 어느 쪽이든 화산성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산재는 대기적으로 이제 방출돼서 이렇게 가는 건데 화산재는 일반적으로 2mm 이하를 화산재라고 하고 2에서 63mm는 화산자갈, 한자어 화산력, 63mm보다 크면은 화산안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화산재는 분출물 중에 90% 이상이 화산재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산재 중에 이제 이동하는 게 지면을 따라 이동하는 게 이제 화쇄류가 되는데 화쇄류가 이동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파괴를 시키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폼페이 사진입니다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걸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Far more deadly are ash flows, the next volcanic hazard. In addition to clouds of ash that rise above a volcano, some explosive eruptions produce avalanches of hot ash, rock, and gas that move at high speeds down the slopes of a volcano. Ash flows are the most destructive type of volcanic activity. They are extremely hot and can move across the ground as fast as several hundred kilometers per hour. Ash flows knock down and burn everything in their path. Few living things can survive an ash flow. The eruption of Mount St. Helens in 1980 generated an extremely large ash flow that completely devastated an area of 600 square kilometers.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들을 다 이렇게 쓰러뜨려가지고 방향성을 가지면서 Close to Mount St. Helens, forests were stripped completely from hills. Trees 2 meters in diameter were mowed down like blades of grass 25 kilometers from the volcano. Logging equipment was tossed about like toys. Everything in the path of the ash flow was destroyed. Cars not mangled by the ash flow were buried with rock debris. Ash flows are difficult to observe because they're extremely dangerous and move quickly. An ash flow cannot be outrun. As an ash flow moves down the side of a volcano, it usually pours into canyons and river valleys. But at the bottom of the volcano, it can spread out across the land into populated areas. An ash flow swept down this Mexican volcano, El Chichon, and into the village of San Francisco Leon in 1982. Everything but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was swept away. One of the most destructive ash flows this century swept through the city of Saint Pierre, only 7 kilometers from Mount Pelée volcano. The city was completely destroyed. 29,000 people died. The ash flows knocked down buildings and homes, and the hot ash started fires that burned through the city for hours. Pictures of Saint Pierre before and after the eruption show its complete destruction. The theater. A crowded city street. 그것에 의해서 거의 다 파괴가 되고 여기는 살아남은 사람이 딱 2명만 살아남았어요. 한 명은 중범죄인으로서 지하 독방에 갇혀 있던 사람. 그 독방이 문도 없고 하게 잠가놓으니까 그분은 3도 화상을 입었는데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그 죄를 면해가지고 다른 한 분은 이제 구두수성도 가죽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덮어가지고 살아남았는데 그분도 2도 내지 3도 화상을 입었는데 그분은 뒤에 유명한 경험자로서 유럽을 다니면서 명연사가 돼서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화살이고 발생한 것은 2010년 10월 27일 날 인도네시아 머라케 화살이라고 조크자카르타 뒷산에 있는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가니까 댐도 붕괴를 하고 그런 메모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용암류는 이제 액체 상태로 가니까 앞에 있는 화쇄류는 화산재니까 분발의 상태로 가니까 유체나 같은 성격으로 어디든 침투를 해서 갈 수가 있고 용암은 이제 계곡을 따라서 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와이에서 8번 텀스하우에서 바로 빠져나올 때 시속 24km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해안가에서는 시속 2km 정도로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여기가 이제 킬라우에아 화산이고 여기가 이제 고지대 산 정상부 여기가 이제 중산간 푸오라 분화구가 있었는데 푸오가 이번 4월달까지 활동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앉아버리고 나서 이제 저지대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화산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기반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다 피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피를 해야 되는데,
하와이 화산 분화가 있고 나서 우리나라 행안부에서 이게 회의를 하는데 왜 제방 같은 걸 미리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 부지런하니까 용안이 올라오는데 거기 불도저 가지고 흙을 막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안 합니다. 왜? 우리 집을 막기 위해서 불도저 가지고 막으면 다른 집에 피해가 가니까 그냥 자연재해는 그대로 수긍하는 거고 한국 사람은 어쨌든 우리 집만 안 하면 되기 때문에 포크레인 가지고 파가지고 길을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노력은 미국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자연재해에 순응하면서 극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산 이류라는 거는 인도네시아의 라하르라고 하고 이렇게 반죽의 형태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것도 화세류 같은 피해를 줄 수가 있고. Now we will discuss volcanic mud flows, which are as dangerous as ash flows. Volcanic mud flows are floods of water, mud, sand, and rock that rush down river valleys. Mud flows turn normally quiet rivers into torrents of debris, moving as fast as 50 kilometers per hour. Where there was once a thriving community, only mud and rocks remain. 그래서 이제 이거는 라하르라고 하는 거는 화산 활동이 있고 나서 비가 오든 안 오든 그런 것들이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대비를 합니다. 이렇게 뚝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1차적인 통로, 그 다음에 오버플로하게 되면은 2차 통로 해가지고 바다로 빠져나가고 주변은 이제 가지 못하도록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저런 데서 많이 하고 일본은 이제 재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댐을 막는 게 이제 사방댐, 일본식으로 사보댐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이라는 거는 돌멩이가 튀어나온 것, 일반적으로 3km 이내에 가는데 이게 많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항도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머리에 직접적으로 맞으면 사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일본 온다케 화산이 온다케 화산에 나온 화산재가 나왔지만 이 화산재는 마그마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밑에서 오는 마그마에 의한 열에서 끓은 수증기로부터 그 상승 통로상에 있는 기존의 암석이 잘게 부서져서 화산재를 만들어 가지고 나오면서 그 돌멩이들이 이제 분석들이 튀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때 이제 63명이 그렇게 사망을 했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전부 몸에 흉터들이 다 있더라. 그래서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완화 조치로는 이제 분화구가 여기 있으면 그 반대쪽으로 이렇게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산가스가 있고요. 화산가스는 여러 가지 이제 유독가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뭐 읽어보시고 용암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용암연구는 라바 용암이 바닷물로 들어가면은 이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연부가 발생되는데 그걸 이제 합쳐서 레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암이 바닷물하고 만나게 되면은 용암은 급냉하고 잘게 쪼개져서 미세한 화산 유리표로 바뀌고 바닷물은 고열로 바뀌면서 수증기로 하면서 그때 이제 바닷물에 있는 NaCl이 분리가 되면은 물하고 이렇게 HCl 염산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암 연구는 염산뿐만이 아니고 미세한 화산 유리의 파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호흡기에 들어가면은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수증기 기둥인데 이게 이제 용암 연구라 해가지고 이 주변으로는 이제 헬기도 가지 않습니다.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접재는 저를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산재는 이제 이동하면 바람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조용한 상태에는 높게 올라가고 바람이 이제 파골풍이 흡수하면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휘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475개 공항이 이제 화산으로부터 100km 이내에 있는데 그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이제 항공기가 있는데 그 화산재 있는 쪽으로 가면은 그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 화산 분화했을 때 거기서 이제 비행기가 이제 떨어지다가 다행히 살아가지고 엔진이 살아가지고 이제
비상착륙을 해가지고 큰 피해를 안 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많은 화산 문화들이 1980년부터 쭉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산재는 아주 보드랍다는 생각보다는 보드랍지만은 굉장히 날카롭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피부에 박히게 되면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위에 떨어지더라도 이걸 걸레 같은 걸로 싹 닦아버리면 이 모서리에 의해 가지고 기스가 쫙 나기 때문에 화산재가 있을 때 물에 떠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화산구름이라는 거, 화산에서 나와서 이렇게 구름이 나오는 거는 참여하시고, 이것들은 이제 거기 기존하는 과학 반응들입니다. 지구 온난화에도 일시적인 냉각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분열되면 참고하시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인공위성이나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개척을 관찰하고 있고, 그걸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주고, 그것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화산은 여기 있지만 다른 나라, 일본이 우리나라 백두산 분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해가지고, 일본은 8시간마다 우리나라 백두산을 자기들이 감시를 합니다. 화산재가 나오면 무조건 일본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국가적으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국제적으로 이동을 한다. 그 다음에 화산재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면은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 사전 예측뿐만 아니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항공 분야, 특히 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항공 색상 코드라는 게 있어서 그걸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화산이 분화하면 거기에 대한 기록이 바로 전문으로 각 나라로 또 기상청으로 가게 돼 있고, 화산재 경보센터 우리 이제 동경이 이 구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화산 분화가 있으면 그 자료를 이제 보내게 되겠습니다. 보내는 걸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하면 되고, 화산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것들이 앞에 이제 PM10, PM2.5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에 이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And volcanic gases. First, we will consider ash falls. An exploding volcano blasts molten rock and ash into the air with tremendous force. The heaviest fragments fall back to the ground, usually within a few kilometers of the vent. But the dust-sized ash fragments continue to rise into the air, forming a huge billowing cloud of ash. This is the most common type of activity produced by explosive eruptions. The largest eruptions spew ash for hours at a time. Some continue erupting ash for several days to weeks. The ash clouds can be enormous, reaching more than 30 kilometers above a volcano in only 30 minutes. Once in the air, particles of ash drift with the wind. The smallest particles may be carried hundreds of kilometers downwind from a volcano, filling the sky with a dark cloud of ash as far as the eye can see. 그래서 화산재가 가면은 이제 초지가 오염이 된다든지 항공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질 오염, 그 다음에 화산재가 두껍게 쌓이면은 지붕 같은 것도 붕괴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송전탑 같은데 거기서 이제 피해도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재가 떨어지는데 승용차를 몰고 간다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고 스톱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재는 여기 있는 마모성, 그 다음에 부식성, 전도성 뭐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구조물에 10cm 이상 쌓이면 지붕이 붕괴될 수가 있고, 식물은 1cm 정도만 쌓이면 모든 식물은 다 죽는다고 보면 되고, 교통은 수미리 하는 거는 1mm만 도로 위에 쌓이더라도 차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장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영향이라든지 특히 이제 젖은 화산재가 갔을 때 그 두께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걸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화산이 빈번한 나라에서는 완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붕을 각도를 높이 세워가지고 화산재가 지붕에 쌓이지 않게 빨리 미끄러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배수로를 청소하고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 지붕이 이제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도 주의를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농작물은 화산재가 농작물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것들은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가축들도 초목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굶주림, 화산재, 아이슬란드에서 많은 가축들이 라키 분화 후에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는가 해서 집단적으로 죽으니까 가서 이제 그 가축들을 부검을 해서 보니까 위에 불살이 나왔어요. 불소가 나와가지고 초목에 앉았는데 그걸 먹고 이제 집단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갈 수가 있고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눈, 호흡기, 발톱 등의 문제가 있는 걸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양떼가 집단적으로 양떼는 이제 전기에도 해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성광현상이 일어나면은 단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피해를 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하는 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통신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고 한국 사람들 휴대폰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화서 송전탑에 화산재가 떨어지고 하면은 통화가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지시해가지고 난방 시스템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상수원도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그 다음 냉난방 시스템 이런 다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도로에도 차선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도로에도 5mm 이상 쌓일 때는 다양한 문제, 굉장히 큰 문제가 5mm 이상 쌓이게 되면 내리는 거에 의해서 전주동을 켜도 화산재에서 불빛이 앞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상대 쪽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큰 곤란을 당할 수가 있군요. 그래서 평상시 이제 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할 필요가 있고 항공도 피해를 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건강에도 화산재가 온다 그러면은 기관지가 나쁜 사람들하고 노인들은 외출을 금지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호흡기라든지 독성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 그래서 단기 영향도 있고 이제 장기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 다 큰 문제거든요. 이분들을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그 화산지역에 사시는 분 수명은 우리나라 사시는 분들은 반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조건에서 이제 그 다음 2차 피해로는 이제 화산재가 바람에서 다시 날아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고도 낼 수가 있고 1991년 피나투보 화산 분화하고 나서 그 동쪽에 있는 클라크 미 공군기지가 미군이 공군기지를 포기를 하고 오키나와로 옮겼습니다. 왜 옮겼는가 하면 화산재가 그 주변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 클라크 공군기지는 암만 소방 호스를 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놔도 바람만 불면은 바깥쪽에서 화산재가 공항 안으로 들어오니까 전폭기들이 이착륙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포기를 하니까 공군이 이동하고 공군하고 같이 협조를 하는 해군 해병대도 같이 오키나와로 같이 이동을 가지고 필리핀 경제가 주저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산재를 제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왜 제거하러 안 오냐 이렇게 하겠지만 서양 같은 경우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해놓으면은 그걸 제거를 합니다. 제거하는 차들이 오고 일본 사쿠라지마 화산 분화하면은 사쿠라지마 화산이 여기 있고 요 가고시마만 있는데 거기 있으면은 이제 가고시마만에 50만 정도 사는데 그 화산 분화를 하고 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차들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집 주변에 전부 이렇게 썰어 모아가지고 모아놓으면은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수거하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 청소는 개인 책임입니다. 뭐 전화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분이 뭐 119 전화해가지고 내가 내는 세금으로 네 월급 받는데 왜 우리 집 현관문 안 달아주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산재 보면 이제 배수관 같은 데는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먼지가 많으니까 배수관이 막혀 있는데 구청에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큰 비가 오면 물이 흘러넘치는데 그런 것들도 이것은 이제 지난 5월 5일 날 첫 분화가 됐을 때 하와이에서 브루스 휴턴이라고 하와이 대학
문천이라고 하고 하와이안 타입의 분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5월 22일 날 용암이 이제 하늘에서 본 겁니다. 밤에. 요게 이제 틈새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용암이 나와서 이렇게 흘러갔고 일부는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게 용암 문천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용암이 흘러나오는 게 하나의 화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틈새를 따라서 나오면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용암 하천, 라바 채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따라서 이제 계속 이동하는데 주름이 보이는 거는 이제 지표가 쉽기 때문에 안에서 이동성을 가지고 밀기 때문에 이제 주름이 잡혀서 이렇게 계속 이동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 멀리 가서 그 전지 상태에서 그런 주름이 잡혀 있으면 우리가 로피 스트럭처다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 멀리 가서 이제 여기는 이제 망상하천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분지가 돼서 가다가 다시 합쳐져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암은 기본적으로는 액체 상태로 오르기 때문에 하천을 따라서 흐른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화산 활동에서 용암이 나오더라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천을 따라서 바다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119 구조대가 119 소방대가 좀 불날까 싶어서 이렇게 물 좀 뿌려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구경만 하면 용암이 바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조용한 상태에서 용암이 이제 튀어나오는 게 용암 문천인데 이미 하나의 어떤 오름을 만들었습니다. 틈새를 따라서 모든 틈새가 다 왕성한 게 아니고 그 중에 특정 장소에 에너지가 좀 센 데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의 오름을 만들면서 이제 튀어나오고 이게 붉은 열기는 보이는 거죠. 그렇게 나온 게 이제 여기서 이제 흘러서 이렇게 경사가 급하게 나오면 여기가 이제 시속 24km 정도로 이렇게 고속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고, 여기 소리가 안 들리는 거는 이제 거기는 학자들도 접근이 안 됩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입구에 주방위군, 군인, 그 다음에 주민방위 대원,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USGS 여기서 다 차단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만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방금 흘러나온 게 거기고 거기서부터 빠른 속도로 나와서 넓어지면 속도가 점점 늘어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 하와이 용암 보면은 그 로피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나타나면 요렇게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한정된 장소 로컬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도 보면 주름 이렇게 돼 있죠. 직선상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조건 이제 방향성을 판단하는 걸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하고 나서 8번이 이제 스톱 됐는데 이렇게 이제 분석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바깥쪽에서 비구는 30m고 안쪽에서 저 군하부 바닥까지는 40m, 10m 더 안쪽에서 지금 이제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스톱이 된 상태고 열기는 계속 나오고 식어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8월 2일 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여기가 푸오 화산이거든요. 푸오 화산은 4월 말에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스톱돼가지고 이제 활동이 정지된 상태고 요거하고 요 두 개가 연계가 돼가지고 용암이 마그마 킬라우에 화산에서 마그마가 그 용암 연못에 용암이 올라와 있다가 밑으로 툭 내려가면은 여기서 화산할 때 용암이 나오고 했는데 요 관계는 이제 끝나고 요게 스톱되면서 그게 이제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펌핑을 하면은 마그마방은 여기 있습니다. 이 지하에. 그러면은 요쪽에도 올라오고 요 옆으로 가서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이건 5월 달에서 8월 초까지 용암이 이제 나온 장소고, 그와 동시에 여기에 이제 킬라우에 칼데라가 있고, 칼데라 안에 할레, 마오마오, 분화구가 있고, 분화구 안에 조그마한 용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용암 연못이 점점 커졌습니다. 커지면서 용암의 그 레벨이 한 190m 정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벽에 있는 암석들이 떨어지면서 뜨거운
마그마 용암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화산재가 올라오고 거기서 이제 폭발이 일어난 게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이고, 그게 이제 그 뒤에 8월 8일 날은 8월 8일 날에 이제 폭발은 사라지고, 이거는 이제 지진만 발생합니다. 지진만 계속 발생하고 있고, 다른 활동은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정도에 하와이를 가시면은 새로 생긴 5월달에 탄생한 2월달 탄생한 용암을 타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슬라이드가 100장인데 중간에는 그냥 건너뛰었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그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그 소중한 자료를 보여주신 윤승현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잠깐